따로따로 배우자. 자,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 하는데, 자,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과정은 마그마가 생성이 돼야죠.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지각 하부와 멘틀 상부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마그마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그마를 위로 상승시키는 원동력은 뭐냐면 있지, 수증기 압력이야. 수증기압에 의해서 막 위로 솟구쳐 올라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어떠니 국이 넘치기도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위로 밀어내는 거거든. 이것에 의해서도 마그마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은 이제 화산 활동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산 분출물을 한번 배워볼까요? 화산 분출물에는 화산 쇄설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화산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보다 더 큰 게 화산암괴, 그 다음에 화산력, 이게 화산 자갈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진, 화산먼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화산 터질 때 막 시뻘겋게 용암도 나오지만 막 터져 나오는 가루들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자, 이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 같은 게 있어요. 피해. 어떤 피해가 있냐면, 자, 화산재가 자, 성층권까지 올라요. 자, 또 여기에서 태양빛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피해로 나타나.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자, 긍정적 측면에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 화산재 같은 것들이 잔뜩 쌓이게 되면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흙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게 화산 쇄설물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화산가스. 자,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뭐냐면 수증기예요. 왜냐하면 수증기 압력으로 솟아오른다 그랬지. 그래, 대부분은 수증기고 소량의 SO2나 CO2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산가스는 자, 어떤 피해를 또 가지고 있냐면 피해. 자, 요거는 자,
폭우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거든. 폭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다 구름이 된 다음에 비로 내려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비도 내리게 되거든. 그리고 이 비에 뭐가 쓸려 내려오냐면 화산 쇄설물들이 마구 쓸려 내려와요. 폭우에 의한 피해도 나타날 수 있고, 자, 동식물의 질식사. 왜냐하면 CO2는 공기보다 무겁거든. 그리고 SO2도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 그 주변에, 화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질식사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어디냐면 그 저쪽 그 태평양 쪽에 그 하와이 있는 쪽에 있지, 킬라우에 화산이 있거든. 킬라우에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갔었거든. 그 당시에 킬라우에 화산 근처에 가장 가깝게 있던 관광객은 17명이 모두 질식사했어. 그런 것들은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 당될 수 있겠죠. 화산가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암. 용암이라는 것은 온의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간 액체 상태를 용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용암에 의한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굉장히 고온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 화재 등을 일으켜요. 자, 산림을 파괴해요. 화재 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로나 가옥이라든지 파괴들을 일으키겠죠. 자, 이런 것들이 피해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광물을 포함한 광상이라고 불러요. 자, 광산. 우리가 철광산, 광산이라고도 부르잖아. 그치? 그런 이 모든 거를 광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용암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는 곳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온천이라든지 또는 관광 개발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자,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 화산의 전조 증상을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화산이 언제 터질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마구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응급 문자들 오죠. 자,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응급 연락 시스템.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응급 연락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게 화산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화산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지진 활동 볼까요?
자, 지진 활동은,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자, 지진,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 자, 그러면 지진의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원인은 화산 활동이 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조건 지진이 발생해. 알겠죠? 그냥 아무 말 없어도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무조건 지진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단층, 그 다음에 자, 지하 동굴에 함몰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진에서 진원과 진앙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 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원의 수직한 지표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있지. 여기가 진원이야. 근데 여기가 진앙이 되겠지. 그러면은 자, 그럴 때 요게 100km 미만이잖아. 자, 요런 지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발 지진. 자, 100km보다 얕은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 근데 자, 이게 진원이고 이게 진원이고 여기가 진앙일 때 요게 100km 이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이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우리가 진도와 규모라는 게 있거든. 지진에는 규모와 진도라는 게 있어요. 자, 다인아, 네, 오늘도 또 졸립구나. 아주 그래서 안약 넣었어요. 어, 왜 눈이 왜 뻑뻑해가지고. 뻑뻑해서? 네. 선생님도 아, 봄에 이렇게 되잖아. 4월에서 5월 되면 선생님도 뭐가 있냐면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재채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간질거려서 또 안약도 내야 되고 막 이럴 때 또 되게 많아. 아이, 아무튼 아픈 건 안 좋아요. 자, 규모를 네. 보자. 규모. 규모라고 하는 거는 있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발생 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이 규모는 있지. 거리와 관계없이 자, 이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진에 대하여는 규모는 변하지 않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야. 자, 일본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한 화산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미국에서 말할 때도 뭐라고 하겠어? 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에너지가 100이나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야,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에너지가 100이나 발생했대 이렇게 대답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있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규모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도라는 게 있어. 진도. 진도는 지진의 피해 규모예요. 자,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했느냐가 진도야. 그래서 자, 같은 지진도 피해에 따라 진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떠니?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수록 진원에서 거리가 멀수록 피해는 어떨까? 죽어요. 피해가 적겠지. 그러니까 지진이 전달해 오는 동안에 약해지거든. 그래서 멀수록 진도가 작아져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이지. 건물의 노후 정도. 그다음에 내진 설계. 집안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도 진원에서 거리가 가까워도 어떠니?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면은 건물이 안 무너지겠지. 그러면 진도가 작은 거야. 근데 거리가 멀어도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그래서 흔드니까 다 무너졌어. 그러면 진도가 되게 큰 거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규모와 진도라고 불러요. 뭐 지진파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진의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다섯 번째, 피해와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피해. 자, 피해는 1차 피해, 2차 피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도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건물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집안에 융기나 솟아오르나 또는 치마, 꺼지는 거야. 자, 땅이 쑥 올라오거나 또는 쑥 꺼져버려요.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피해로는 화재. 그쵸? 막 불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가스 사용하잖아. 이 가스관이 끊어지면서 막 불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혀 죽거나 또는 동식물들 막 깔려 죽고 그러면 어때? 질병이 일어날 수 있죠. 썩으면서. 자, 이런 것들이 피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전조 현상을 관찰을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 응급 시스템이 자, 갖춰져야 되겠죠? 아까처럼. 자, 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니네 응급 문자 받아봤죠? 어디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막 아주 소란스럽게 울리지. 그러면서 그 문자가 들어온단 말이야. 어느 곳에 규모 얼마짜리, 뭐 진도 얼마짜리의 지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화산과 지진을 배웠는데 간단하게 자 이제 지각 변동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변형되는 활동인데요. 거기에는 화산 활동이나 또는 지진이나 조산운동 등등이 있어요. 자, 이걸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화산대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지역. 이걸 화산대라고 불러. 자, 이 화산대는 대체로 지진대, 조산대,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일치예요. 대체로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대. 자, 지진대라고 하는 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이거를 지진대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대체로 화산대, 조산대, 판의 경계와 일치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변동대라는 게 뭔지를 여기서 바로 배울 거예요. 세 번째 변동대. 변동대라고 하는 거는 자,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자, 역시 오늘 역시 선생님이 조금만 나갈 거예요. 외우는 거 철저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나가서 외우지 못하고 그날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적게 배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외우고 가는 게 중요해. 자, 여기서 변동대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대체로 여기도 어디하고 일치하냐면 있지?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판이라고 하는 경계, 저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다이나 조금만 할 거니까 이 부분 잘 외워. 시간 얼마 안 됐잖아. 자, 우리가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 판의 경계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판의 경계 세 가지 배우기 전에 우선 판 구조론은 뭐냐 이런 얘기. 자, 판 구조론. 자, 우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 또 나오거든. 어떻게 순서대로 판구조론이 발달했는지. 근데 그건 그때 배우고 판구조론은 뭐냐? 자,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몇 개 정도가 있냐면 약 10여 개, 10개 조금 넘는 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요 구조론을 판구조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첫 번째 판이라고 하는 것에 이걸 배워볼까? 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판이냐면 있지. 자, 지각을 포함한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야, 아까 우리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깊이가 100km를 기준으로
100보다 얕으면 1000발, 100보다 깊으면 10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 자, 100km 정도의 암석권이에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예요. 요걸 판이라고 불러. 근데 두 번째 그 밑에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 연약권은 100에서 약 400km 정도의 깊이에요. 이 연약권은 있지 유동성을 가진 멘틀 부분이에요. 자, 유동성을 가진 멘틀 부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하고 이 연약권의 위에 판이 떠 있거든.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을 해요. 자, 즉 연약권 위에 판이 떠 있는데 연약권의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한다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 중에 세 번째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이 있어요. 대륙판은 두껍다. 자, 두껍고 두께가 약 35km 정도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화강암질 암석.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이 있어요. 해양판은 얇아요. 두께가 약 5km 정도. 그 다음에 밀도는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되고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그리고 요 밑에가 멘틀인데 자, 요게 100km 정도잖아. 그러면 이걸 판이라고 하는 거고 요 밑에는 판이 아니에요. 연약권이야. 400km까지가. 알겠지? 요렇게 우리는 판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판의 자, 두 번째 판의 이동 속도는 있지. 판이 이동을 해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1cm에서 많게는 10cm per 년. 이 정도로 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속도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판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판의 판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판 이동의 원동력. 자,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 즉, 멘틀의 대류 때문이에요. 자, 멘틀 대류 때문에 멘틀 위에 올려진 판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의 이동 방향에 따라 판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알겠니? 자, 그쪽에 한번 봐봐. 103페이지 보면은 거기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죠.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에너지원이. 자,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 대류가 발생하고 이 멘틀 대류 때문에 그 위에 얹어진 판이 이동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판들이 나와 있죠. 뭐 나스카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뭐 필리핀판 등등등 판 되게 많죠. 요게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판의 종류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